안녕하세요. 저는 상위 실험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강미영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어린 친구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다 보니까요, 재미있고 즐겁게 수업하는데 최대한의 학습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그냥 왔을 때 놀이가 아닌 진짜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을 보시면은요, 예전에 과학 문제였어요. 제가 중등과학 시험 대비를 막 하고 그냥 실험 수업을 하기 전에 과학 문제 때는 빛의 움직임을 바르게 나타낸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아이들한테 정확한 원리를 설명하더라도 아이들은 이 과목 저 과목 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빛, 물체, 눈, 빛, 물체, 눈 이렇게 외우고선 그냥 시험을 보러 가요. 그래서 답은 이 보기 중에서 그냥 자기가 골라도 되고 찍어도 되는데, 사실 이것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광원에서 나온 빛이 물체에 반사돼서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보인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말할 수 있고 또 글로도 쓸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요즘 문제가 바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친구에게서 반사된 빛이 각각 기억하고 니은의 위치에 있을 때 빛이 나아가는 길을 직접적으로 그리시오, 이렇게 실험 관찰책이 학교에 있기 때문에 보신 적이 많지는 않으실 텐데 실험 관찰책을 한번 가져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문제보다는 단원평가 아니면 기본 학교에서 하는 수업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서술할 수 있게, 그리고 한 줄, 두 줄 이상은 자기 생각을 설명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기억에 있는 친구가 보이는 친구는 이 친구, 모자 쓴 친구고요. 니은에 있는 친구가 보이는 친구는 이쪽에 있는 친구예요. 이것은 빛의 성질 중에서 반사라고 하는 성질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거기서 수업 시간에 배운 반사의 원리, 반사의 법칙을 정확히 여기 안에서 설명을 다 할 수 있어야 해요. 그냥 답만 이렇게 간다, 그린다고 해서 정답이 100%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저 이제 실험을 하면서도 설계하고 자기 것을 발표하고 마지막에 보고서로 결과를 정리할 때 글이나 아니면 자기의 말로 많이 표현해본 친구들은 이런 문제가 쉽게 풀려요. 근데 아닌 친구들은 이런 것을 위해서 따로 또 연습을 많이 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원리를 이해해야 정확히 풀 수 있다는 것은 어머니들도 아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의 평가는 단순히 자기가 얼마나 암기하고 있는지, 그래서 과학을 중학교 때 100점을 맞았다고 하는 친구들도 그냥 암기를 많이 하고 암기를 잘하는 친구도 100점. 그 다음에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100점이었지만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요즘은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판단한다고 하는데, 근데 그거를 판단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단순히 예전에는 그냥 시험, 이 다양한 검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시험을 통해서 뭐 90점, 100점 이런 점수로 평가를 하지만 요즘은 선생님들께서 현상 탐구력 및 분석력 관찰, 이렇게 이건 무엇이냐면요, 보고서를 통해서 또는 어떤 주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얼만큼 계속 그것들을 이제 탐구하고 결과를 짓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관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실험 같은 경우는 혼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이렇게 조별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자기 의견만 말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보다는 얼마나 조화되어서 리더십 있게 의견을 이끌어가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협동하는지도 이 부분에서 많이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지금까지 다 중요한 것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수업은 그냥 일반적으로 칠판에서 그냥 수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수업을 하면은 뭐 열심히 듣는 친구는 이 모자 쓴 친구처럼 저요 하고 손도 들고 발표도 잘하겠지만, 아닌 친구들, 뭐 재미없는 것 같은 친구들은 뭐 딴짓도 할 수도 있고 집중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외워야 될 것도 많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단어들, 용어들에 대한 개념을 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과학은 딱딱하고 어려운 과목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그렇지 않죠. 지금 이 부분은 저희 학원
학생들이 또 어머니들 자녀분들이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니. 큰 주제는 학원에서 정해줍니다. 오늘 수업은 어떤 거다라고 하는 주제는 알려주되 거기서 2명, 3명에서 수업하는 학생들의 주제는 조금이라도 달라요. 그것들을 이 실험 설계 과정과 실험 수행 과정에서 다른데 이 설계와 수행이 아이들마다 같은 수업 시간 내에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제 한 수업 같은 경우는 잎의 기능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수업이었어요. 잎의 기능에 광합성과 증산작용이 있지만 이제 잎 뒷면에 기공이 있다라고 교과서 상에서는 말해줘요. 근데 아이들은 실험을 어떻게 설계하냐면 싱싱한 잎과 시든 잎은 기공이 어떻게 다를까? 또 한 식물에서도 앞부분과 뒷부분에 뒷면에는 또 어떻게 다를까? 이런 식으로 해서 실험 설계가 달라지고 그러면은 학생들마다 실험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근데 자기가 실험을 설계했고 자기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정말 눈이 반짝반짝이고 자기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가만히 앉아있거나 그런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진짜 눈을 반짝이면서 이걸 하기 위해서, 해내기 위해서 아이들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보고서가 작성이 됩니다. 근데 보고서가 그래서 같은 수업을 주제로 했더라도 기본적인 틀은 똑같지만 방법적인 면에서는 아이들이 다르고 그리고 그 결과를 나타내는 것들까지도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저희가 강조하는 것은 설계부터 실험까지 본인 스스로 탐구하는 시간들을 많이 주자. 그래서 정원도 많이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저희 학원 수업은 초등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초등과학에 해당하는 베이직 과정하고 그 다음에 중 1, 2, 3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실험하는 챌린지 과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둘 다 구성은 이론을 최소한으로 수업을 하고 실험을 설계하고 실험을 한 후에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까지가 저희 본 수업의 과정인데요.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전체적인 실험 부분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좀 많이 하려고 할애를 해요. 그리고 혹시 아이들이 설계한 실험까지가 다 수행하지 못하면은 보고서가 뭐 다음 주에 하더라도 최소한 실험은 다 끝내려고 아이들이 그만큼 해야 만족도가 높아지는 부분도 있고 그럼 자기가 다음 주에 와서든 집에 가서든 조금 더 이렇게 보고서를 써오겠다고 하면서 실험에 욕심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여기까지 하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아이들이 이거를 잘 하면은 학교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저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에서는 좀 이제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라 저 이제 개별적으로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노트 숙제는 자율학습처럼 뭐 일찍 와서 하던 숙제로 하던 뭐 이제 아이 스케줄 사정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3학년부터 시작한 친구들 그래서 6학년까지 수업을 실험으로 진행하는 학원이에요. 중학교에서는 사실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친구도 별로 없고 또 다른 공부들 때문에 많이 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중학생 같은 경우는 특강으로 문의를 하시는데 사실 특강보다는 요 안에 정규 수업으로 한 친구들이 훨씬 효과도 높고 요 특강은 차라리 그냥 이론 수업의 특강을 듣는 것이 중학교 때는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3학년부터 이렇게 진행됐을 때 보시면은 이게 챌린지에 해당하는 게 중학교 내용을 실험으로 공부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4학년 때 온 친구, 3학년 때 온 친구, 먼저 시작한 친구들은 그만큼 실험에 대한 설계를 할 때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절대 자기가 좀 더 능동적으로 하고 좀 더 창의적으로 발휘하고 이들의 실험 설계는 저희들이 깜짝깜짝 놀랄 때도 많아요. 그리고 저도 지루하지 않고 여태까지 수업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아이들이 그만큼 이제 실험을 하는데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하고 또 이제 좀 이제 늦게 와가지고 잘 이렇게 바로 이제 챌린지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베이직 과정을 조금만 하고선 챌린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빨리 적응할 수 있게 저희가 지도는 하는데 그래도 4학년 늦어도 후반부터는 좀 이렇게 같이 베이직 과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고학년 어머니들은 아시겠지만 5, 6학년에 해당하는 과학은요, 중학교에
정말 기본이 되고 뼈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단단하게 해놓으면 여기가 절대 흔들리지 않고요. 또 챌린지 과정에서 단단하게 해놓으면 어떤 중등 과정에 가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기본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개별적으로 다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최대한 학생의 그 학습 수준과 그 사정에 따라서 맞춰주려고 반을 그렇게 개설하려고 노력하고요. 이거는 개별적으로 상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려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또 많이 현재 창의 실험 수업을 듣고 있으면서 앞으로 우리 아이는 어떻게 중등을 공부하고 또 더 나아가서 고등을 공부할지를 이제 봤을 때 사실 이제 중등까지는 지금 초등학생이지만 생각하고 선행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똑똑해서 지금 뭐 벌써 중등 수학을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 6학년 11월을 개강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빨리 끝내는 친구도 있고 더 늦게 끝내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챌린지 과정까지 이제 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기 지금 스텝 A, B, C가 이 중등 이론 수업에 대한 이제 제목이거든요. A 같은 경우는 1학년 과정은 자체 교재로 해요. 4개월. 그러니까 11월, 12월, 1월, 2월. 그러니까 입학하기 전까지,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하기 전까지 중학교 1학년 과학을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전까지가 2, 3학년 과정이 들어가요. 여기서 쓰는 교재는 O2 과학이기 때문에 만약에 챌린지 수업을 하면서 자기가 자습을 열심히 O2 중등과학을 풀었다고 한다면 앞에서 이제 원장님께서는 요기 과정을 많이 추천한다고 하지만 이제 수업을 직접적으로 해본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챌린지 수업을 하면서 O2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B 과정도 추천드려요. B 과정 같은 경우는 1학년 수업은 하지 않아요. 1학년에 해당하는 O2 문제집을 챌린지 과정을 하면서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1학년은 시험을 보지 않고 또 1학년에 대한 난이도는 5, 6학년 정도랑 비슷하기 때문에 언니 1학년 수업은 진행하지 않고 2학년, 3학년부터 바로 시작을 하고요. 1학년,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이 전체 과정이 거의 끝납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이 됐을 때 2학년 되는 3월에 고등과학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보시면은 차이점은 이거는 이제 기본 과정으로 O2 중등과학으로 나가는 거고요. 여기 자체 교재로 해서 좀 더 심화된 문제를 선생님 설명과 함께 푼다고 이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이 되면은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따로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는 여기 이렇게 보시는 부분은 1학년인데 마치 실전처럼 중간고사, 기말고사인 것처럼 해서 시험 범위 알려주고 학교 여러 가지 학교의 기출 문제들을 해서 자기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진짜 시험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자체 모의고사로 선생님이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C 부분인데요. 이거는 실험과학까지 이제 다 들은 친구들은 좀 해당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현 학년, 중학교 1학년 때는 1학년, 2학년 때는 2학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현행 진도라서 이거는 좀 늦게 시작한 실험과학을 안 한 뭐 형이나 누나들 같은 경우에 추천드리고 내신 관리를 통해서 과학을 좀 잘 잡을 수 있게.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시기적으로 좀 더 빨리 이제 고등과학을 접하는데요. 많이 물어보세요. 고등과학을 빨리 접해야 하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고등과학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냥 우리 애가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건 되게 빨리 넘어갔고 2학년에서 3학년 건 조금 어려서 조금 덜 넘어갔는데 고등학교 거는 미리 들어야 하나요? 라고 제가 아까 고등도 부원장님께 말씀드리면 빨리 들어서 여러 번 한 친구와 또 아닌 친구 그때 들어서 현행으로 한 친구랑은 아무래도 차이가 많다고 해요. 고등의 수업의 난이도가 많이 높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 대한 이제 저희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은요. 개별적으로 아이들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도 이따가 상담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이 과정이 마무리 진 다음에 다음 과정에서 어떻게 수업이 진행될지도 개별적으로 다 어머니를 만나 뵙고 상담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 요거는 짧게 이혜리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아마 설명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